디지털 이해력이라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이해력이기도 해요. 근데 디지털 도구도 있지만 디지털로 이루어진 정보에 대한 이해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쓸지, 언제 쓸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거든요. 전 책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디지털 이해력이 리터러시랑 그리고 도구를 어떻게 적지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디지털 도구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 해결력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로 이루어진 정보를 잘 이해하는 능력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글을 읽고 잘 이해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애들이 생각보다 문해력이 많이 나아져 있거든요. 서책형 리터러시, 그러니까 일반 책들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발췌력도 뛰어나요. 그런데 책을 많이 접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냥 뭐 앱이나 아니면 뭐 그냥 그러니까 위아래로 스크롤링하는 여러 가지 뭐 SNS 아니면 포털 사이트 통해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주르륵 굉장히 그 입력을 받는, 그러니까 읽는 수준도 낮고, 그리고 눈동자가 그러니까 시선이 머무는 그 시간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해력도 떨어져요. 그런데 평소에 책을 읽는 연습이 많이 된 아이들은 빠른 시간이지만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반드시 좀 반드시라는 말씀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좋아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책을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으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좀 커도 엄마 아빠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이는 굉장히 안정감을 누려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이거를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이가 느껴요.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안정감 속에서 난 크고 있구나. 이런 거를 밑바탕, 심리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기 때문에 그 컨텐츠 내용도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엄마 아빠 유대관계도 좋게 되겠고, 리터러시 그 역량도 한층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살 때부터 사용을 해라 마라, 이거는 사실 정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 발달 단계가 다르다 보니까 유아 시기부터 사용 시간이랑 목적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몇 살부터 사용을 해라 마라는 사실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은 이걸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미디어 정보에 대한 시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고 전체가 다 맞다고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정보, 다른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보, 기사, 뭐 나무위키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게임을 하거나 이때는 이제 포털 사이트 접속을 하거나 등등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에티켓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부분 아이들이 서로 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에티켓을 키우는 활동도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사이버 폭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부모가 이제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이제 엄마 아빠 이거 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수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 또 앞으로 올 세대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세대예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정보와 지식이 쌓이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그걸 머리에 넣기 위해서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만 하더라도 오늘 한 줄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 역사를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은 알파 세대라고 하잖아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15년. 15년? 네. 2015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X세대인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겠어요. 이 아이에 대한 심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디지털화된 그 인공지능하고 같이 협업하는 세대. 같이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일 수가 있어요. 그냥 인공지능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 또는 같이 협업을 하는 세대에 내 아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양육을 하려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 필요한지 그리고 유익한지 부모님들이 잘 헤아려서 뽑아주셔야 돼요. 네, 다 모든 것들이 다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종류가 있어요. 뭐 그림을 그려주는 AI를 하더라도 여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뭐가 괜찮을까? 오케이, 우리 집은 요거 픽. 그 다음에 뭐 텍스트 생성형이다 하면 우리 집은 요거로 픽. 또는 그 밖에 뭐 특화된 AI가 있어요. 뭐 그 초등 과목에 대해서 뭐 쌍둥이 문제를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다 피드백을 해서 다시 공부할 수학 관련, 영어 관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어느 게 좋을까. 요즘에 또 아이스크림에서 나온 뭐 홈런이라든지 밀크티라든지 이런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다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굉장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게 좋은지 정보 좀 구하시고 요즘 옆집과 같은 이런 유튜브 좀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죠. 또 그 스크린 타임이라고 아이폰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패밀리 링크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아이폰은 스크린 타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런 디지털 미디어 기기 사용이 사실 성인들도 제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도파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분비는 사실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프라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는 그런 경험, 캠핑을 하는 경험, 뭐 어디 나들이를 가는 경험, 그런 오프라인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경험들이 대다수였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임 등이 일부를 대체했다면 요즘엔 주객이 좀 전도가 돼서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했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소원일 겁니다. 아마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소원이 나를 안 건드리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도파민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고 중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좀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너무 이걸 또 등한시하면 요즘에는 공부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바로 디지털 이해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